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요, 돈의 가치, 국가의 질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가요, 경제 심장마비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요, 돈의 가치, 국가의 질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달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달러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달러의 네. 전망이 갈수록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그래서 1년 뒤에 지금 9%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한국 원화의 전망은 어떠냐를 봤을 때는 원화의 전망은 더 어둡거든요, 지금. 더 어둡다고요? 네, 아. 저는 더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네. 원화의 그 어떤 흐름인지, 네. 달러가 어떤 흐름인지 이걸 네. 같이 좀 볼게요. 네. 네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또 새 책을 또 출간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빅 사이클이라고. 네. 그 책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느냐, 뭐 맞아요. 이런 내용인데.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지금 부채 상황을 심장병 지금 환자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이 경제적인 심장마비를 피할 수 있는 시기가 2년에서 4년 정도 남았다. 그럼 뭐 그러니까 2, 4년 후에는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 올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충분히 왜 그런 전망을 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 원화와 달러의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요 위에가 달러 원 환율이고요. 그 다음 밑에 선이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데 네. 원화는 훨씬 더 미친 듯이 오르죠? 그리고 환율이 내리는데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데 원화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는 강해지는데 한국 돈의 가치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네, 또 오르면 이때도 이만큼 올랐는데 미친 듯이 올랐죠, 금리 얘기 때. 그러니까 미국이 감기 걸리면 한국은 거의 뭐 알아누르잖아요. 독감 정도.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최근에는 지금 22년 한 중순 정도의 고점 찍고 보시면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네. 특히 최근 들어 떨어지죠. 자, 근데 지금 달러 원 환율은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출렁출렁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뭔가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대로라면 지금 보면은 한 22년 초 환율로 내려가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이 정도 환율로. 자, 그럼 이 정도 환율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네. 1,3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거를 월봉이 아니라 네. 21년, 그러니까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매도기가 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사야 된다. 네. 그리고 금도 사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그때 이후로 요 선인 달러 인덱스는요 6%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몇 프로 지금 올랐죠? 21%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 둘의 갭 차이가 어때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흐름, 상승과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네. 갈수록 이 갭이 점점 커지네요. 갭이 점점점 커지죠. 약간 악어 이빨 벌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 가치가 지금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네. 중요한 거는 한국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이렇게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달러 원 환율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달러의 상승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는.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 네. 갭이 점점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비슷한데 왜 이렇게까지 갭이 벌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는 이제 한국 경제의 어두운 단면이 저는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최근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이 뒷걸음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지금 달러 환율이 여전히 지금 꽤 괜찮은 이유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달러는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OECD나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그다음에 KDI나 IMF나 거의 모든 기관에서
2025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올렸나요, 내렸나요? 아니, 낮췄네요. 다 내렸습니다. 모든 기관에서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다 낮췄습니다. 보시면 OECD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 전에 1.5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3개월 후인 6월 달에 지금 1.0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2월 달에 1.5였는데 얼마까지 내렸어요? 0.8까지.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그래도 뭐예요? 조금 국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좋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이 오히려 OECD보다 지금 더 안 좋게 전망을 했고요. KDI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IMF 국제통화기금도 2%였는데 올해 초에 4월 달에는 지금 1.0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1% 초반에 1%가 안 돼요.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근데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물론 이제 그 레이 달리오가 이제 경제 심장마비라고 한 표현이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빗대서 말한 거긴 맞습니다만 네.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사실 이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을 때야 대출 쓸 때야 좋잖아요. 근데 막 대출 혹시 좀 세게 받아본 적 있어요? 전 학자금 대출 받아본 게 전부죠. 네. 전혀 대출 없으시고. 아, 부동산 살 때 대출 받는구나. 그렇죠. 아, 큰 돈을 잊어먹고 있었네. 자, 이제 네, 부동산 쓸 자, 때. 대출을 내가 해서 뭔가 할 때는 좋아하는데 네. 이거를 갚을 때가 되면 어때요? 갚을 때가 되면은 그쵸. 고통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매달 근데 이게 힘들죠. 내가 소득이 좋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 엄청난 유동성을 풍고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 새 책을 지금 또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제목은 더 빅 사이클. 근데 원래 제목은 뭐냐? How countries go broke.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지금 망가지냐. 파산하는가? 파산하냐. 이런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 사이클에 지금 최종 장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최종 장. 그러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파산하는지에 대한 500년의 역사를 꿰뚫는 35년 동안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뉴스로도 그렇고 기사로도 블로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빅사이클이라는 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의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네. 이제 무조건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기는 지금 이제 망쪽으로 가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거를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제국이 이런 미국 같은 이런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정점을 찍고 그리고 하강하고 이제 몰락을 하는. 근데 지금 레이 달리오 얘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지금 최종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5번에서 이제 6번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습이 미국의 모습이다. 아니 레이 달리오가 어떤 나라를 빗대어서 이 책을 썼을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내전이나 혁명 이런 제국의 몰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뭐 절대적인 강국이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 모습을 보면은 뭐 부채도 많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습이 아니라 뭐 좀 혼자 살겠다라고 조금 네. 막 관세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는 한 4, 50년 만에 지금 네.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그게 뭐 부동산이건 이제 다른 자산이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010년대부터 2020년대 20년까지는요. 미국 자산의 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산의 시대였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뭐 대박 난다.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미국 주식은 절대적인 강세고. 1위였죠. 절대적인 1위. 그래서 거의 보면 한 16년 정도,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하면 16년 정도 미국의 자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끝내줬다라고 하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부채가 많은 거는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은 거지 미국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하잖아요. 그다음 군사력도 여전히 강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미국의 기업이나 뭐 군사력 이런 거는 저는 여전히 전 세계 최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거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3대는 간다. 예. 망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3대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근데 그거는 미국 정부의 문제지 미국 기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레이 달리오는 현대 중상주의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 전까지 네. 그래서 공급망이 끊겼던 이런 경험이 없을 때는 상생과 경지 공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출을 또 굉장히 잘했고 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 지어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자, 근데 이제는 뭐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 이런 지금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행방 자체가 지금 네, 맞아요. 나만 살겠다라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레이 달리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학적인 이제 이런 전문가 분들이 뭐 피터 자이젠 이런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뭐냐면 서로 이제 싸우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면 서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시대도 이제는 끝나가는 거 아니냐. 서로 싸우니까. 네. 결국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어쨌든 그런 체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빨간불이 켜지게 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포착한 이 대전환의 징후가 있다고 네.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36조 9,300억 달러로 부채 한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많긴 많다, 진짜.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2035년에 이제 이게 이제 50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빚이 늘어나는 거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레이 달리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자, 그럼 우리가 빚이 있으면 갚아야죠?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없잖아요. 근데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찍어내서 또 빚으로 지금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빚을 그러니까 지는? 그렇죠. 우리가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네, 그러네.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했는데 이제 이거 사채 쓰는 힘든 거. 거야. 갚아야 돼. 그럼 어디 이 금융권 또 해. 네. 이 금융권에서 힘들면 이제 사채 써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잘 회복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쵸. 망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위험하다. 그리고 돈을 계속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 부채가 좀 어마어마한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네. 실제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건지 음. 프로로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언제 많이 늘어났나? 금리 위기 때 많이 늘어났어요. 금리 위기 이후에. 그리고 언제예요? 코로나 때. 와. 코로나 이후에 보이세요? 이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완만한 각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부채가 있다. 근데 자, 향후 50조까지 갈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뭐예요?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무디스마저 지금 그쵸.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미국 국채가 지금 위험하다. 너네 이거 돈 갚을 수 있겠냐? 이 상태로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갚지 않을 위험만 평가를 합니다. 빚을 갚을 수 있어 없어? 빚을 갚는 게 조금 덜 믿어오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네. 실제로는 뭐냐? 돈을 계속 찍어내서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조표가 악화되고 장기 금리가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GDP 대비한 미국의 부채 비율을 또 보시면 금리 위기 때, 코로나 때 엄청나게 증가한 게 보이시죠? 네. 이거 수직 상승한 거 보이세요? 이거 약간 자이오드롭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엄청나게 지금 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고요. 자, 지금도 이제 빚이 많지만 2035년이 되면은 거의 50조 달러까지 갈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GDP의 118%까지 지금 부채 비율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심각한데 10년 후면은 50조라는 부채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증가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네. 레이 달리오는 미국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네. 심각하다, 심장마비다. 자,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건지. 미래의 빚으로 네. 현재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기 살짝 네. 대표님 말씀하신 그 그러니까 돌려막기 아무래도 지금, 같은.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돌려막기 워낙 뭐 미국 강의가 괜찮은데 네. 이게 이제 자 미래 빚으로 내가 돈을 국채 팔아서 돈 찍어내서 지금 현재 빚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국채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새로 발행되는 부채 규모가 얼마냐고 얘기를 하면 미국 GDP의 7.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채를 사줄 수 있는 이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수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이 수요를 메꾸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요?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사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돈의 가치가 금이나 다른 자산 대비해서 평가절하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자산이 뭐예요? 금, 골드. 네, 골드. 제가 계속 제가 금 얘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자, 금 보세요. 자, 뭐, 얼마 전에 뭐 3,300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3,200 밑으로 떨어졌지만, 어때요 또 지금? 3,367, 거의 3,400, 거의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금은요, 금의 랠리는 저는 앞으로 2년, 3년, 뭐, 정말 길게는 4, 5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이면 예를 듣다 보니까 달러화 같은 하락이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인 금으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네.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금에 대한 투자를 그냥 계속 사모으면 되는 건가요?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금을 네. 그냥 KRX 시장에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저는 올해 하반기가 2025년 하반기, 네. 특히 이제 7월, 8월 지나고 나서부터 다음 달 별로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는 금리가 터질 때 2008년과 유사한 상황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달러가 더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저는 달러를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금을 보유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달러로 바꿔서 이걸 금 ETF, GLD라고 하는 금 ETF를 사자. 자, 보시면 2021년 연말 대비해서 달러 원 환율은요 13.74% 올랐습니다. 네. 금은 몇 프로 올랐어요? 82% 올랐어요. 거의 83% 올랐어요. 그럼 내가 꾸준하게 내가 달러 바꾼 돈을 가지고 내가 금을 샀으면 대박이 나요, 안 나요? 대박이 나죠. 진짜 금 많이 올랐네요. 금 진짜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아직 멀었다. 왜? 지금 미국 어떤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 관세 전쟁을 하겠다. 그다음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하면은 세금 지금 매기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생각은 이제 달러로 금에 대한 투자를 네. 하면 어차피 상생하기 때문에 그럼요. 보완을 해라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이 달러가 또 폭착했던 또 대전환에 대한 즈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국가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음.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서로 다른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 내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자기 집단의 의견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한국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나도 지금 한국도 네. 그럼 좀 위험한 상태 같은데.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폭력이 득세하고 극한의 갈등에 지친 사람들이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면서 민주주의가 이제 독재로 이행될 수 있다고 경고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가 또 끝나가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세계적인 석학들도 있죠. 네. 네, 근데 점점점 우리가 뭔가 살기 먹고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진짜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국제적인 갈등입니다. 네. 그래서 다자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일방주의. 그래서 이게 시작이 언제 됐냐? 레이 달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충격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들이 이념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동맹을 지금 재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자산에서 지금 돈을 빼기 시작하는 흐름이 또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맹국 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우호 관계였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동맹국인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 약간 배신을 우리한테 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동맹국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냥 동맹인 거지 계속되는 동맹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대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라는 건지 네. 궁금하네요. 일단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대응책은 네. 일단
3%의 약속과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이게 미국 무슨 말이지? 정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예산 적자를요, GDP의 3% 수준으로 대폭 줄여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파성을 초월해서 서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당을 떠나서 우리가 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맨날 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네. 아, 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럼요. 말이 그렇지.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재정 긴축해라. 지출 삭감하고 세금 인상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나가는 돈 줄이고 들어오는 돈 늘려라. 그러면 빚 갚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통화 완화, 금리 인하를 좀 해라.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아름다운 디레버리지, 즉 부채 축소가 되어서 지금의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미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름다운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현실성에 있어서는 살짝 이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구심은 드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네, 쉽지 않을 것 않습니다. 예, 약간 좀 교과서적인 맞아요. 하면 네, 좋은데 해답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 힘들죠. 맞습니다. 또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이 네.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분산 투자해라. 음. 그리고 큰 그림을 좀 봐라. 그래, 이게 좀 더 와닿네요, 큰 그림.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미국 자산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좀 줄이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엔화를 좀 사야 되나? 엔화로? 엔화나 유로화를 좀 사야 되나? 네, 저는 이제 한국 돈 빼고는 다 지금 달러로 돼 있는데 네. 약간의 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근데 골드로 지금 해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엔화나 다른 또 자산을 또 분산하셔도 근데 엔화나 유로도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네. 미국이 돈 푼 거 이상으로 얘네들도 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가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찐 개찐. 그냥 일단 네. 금. 네. 그나마 저는 금이 제일 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네. 이 돈을 분산을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금은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금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는 금은 당분간 안전자가 될 수 있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서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다음 패권국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은 다음 패권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미국이 강력하더라 보고 있고. 적어도 몇 년은 간다. 그렇죠. 만약 이제 아까 레이 달리오도 우리가 서두 얘기했지만 2년에서 4년 안에는 네. 잘만 하면 이거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의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라는 거는 정부도 있지만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의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너무너무 지금 탄탄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그래도 달러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자그마한 희망인데 우리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건 비현실적이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초당적인 협력. 네. 네, 이게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네. 국민의힘이 당파성을 초월해서 네네.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다. 다음 패권국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됐으면 좋겠다는 그쵸? 바람에서 네, 여쭤봤습니다. 아니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잡아봐야지 강국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제 큰 그림을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뭐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 지금 주가 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거대한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된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엄청난 이 파도의 시대가 될 거야. 이 파도를 내가 잘 타느냐, 엇박자를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파도에 묻히느냐, 파도를 잘 흐름을 타서 네. 이겨내느냐. 네. 그래서 엄청난 지금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들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레이 달리오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 모든 게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달러는 약해지고 있고, 또 미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또 국제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레이 달료의 말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